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 이제 운명 공동체야. 누가 약 잘못하면 다 죽는 거지 뭐 우리. 어? 그래서 뭐 옛날에 낙동강 페놀 사건 뭐 그런 거 한번 터지면 그러니까 금강에 막 녹조 뜨면 다 걱정하잖아 같이. 이 물 안 먹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왜 걱정해? 그래서 이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전과 청주라고 하는 이제 거대 도시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금강권 문화벨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호학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최대 성과는 예학과 보학. 이 사람들이요. 이제 16세기 임진왜란이 1592년이잖아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한 20, 30년 전? 뭐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돼요. 동서뭉당이. 그리고 나서 지들이 잘못된 정보 보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란이 일어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392년도에 조선이 건국을 했어요. 1392년에. 그리고 1592년에.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딱 200년 만에 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본의 알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본 사람들을 제일 우습게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 새끼들 저가 무시하고.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조선 전기에 중국의 무슨 왕조죠? 명왕조죠, 명. 명나라한테는 깍듯하게 사대를 했죠. 중국의 한족 정통 나라가 들어섰을 때는 한반도는 좀 평온해요. 걔들한테 깍듯하게 사대를 하기 때문에 걔들이 알아서 봐주고, 나아가서 북방민족 어줍지 않게 까부는 것도 걔들이 다 걷어내 준단 말이야. 조선 전기가 그랬잖아요. 뭐 여진족이나 거란족이 딸딱거리긴 했어도 명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200년 동안 전란을 한 번도 안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어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일본 애들이 올 것 같습니다 하니까 무시한 거지. 그 새끼들이 와서 뭘 한다고, 일본 놈들 쪽발이 새끼들이 이렇게 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틈틈 당한 거 아니야. 임진왜란 때 비사인데요.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이 막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청나라, 그때는 후금이지, 누르마치가 전통을 보내왔어요. 야, 니네 전란 났다며 우리가 좀 군사 한 10,000명만 보내줄까? 그러니까 조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인마 오랑캐 안 받아. 딱 쓰는 거예요. 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승질 나가지고 나중에 쳐내려온 거예요. 아니, 누르하치가 10,000명 보내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조선에서 됐어, 오랑캐도 오면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선 명나라한테 가서는 또 막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딱 그거예요. 존명화의, 명나라를 존경하고, 그래서, 오랑캐들은 아주 개무시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7년 동안 임진왜란, 정유대란 동안에 정말 고생을 하고, 초토화되고, 그리고서 30몇 년 있다가, 청나라한테, 후금한테 또 당한 거 아니야. 그게 병자호란이잖아요. 그때는, 임진왜란 때는 한 70일 동안 무섭게 털렸지. 근데 호란 때는 불과 뭐 한 열흘 안에 다 털렸어요. 의병이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 의병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걸 불화를 날렸어.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의병으로 나서서 그
요놈들을 한 놈이라도 죽이면 뭐 해준다 그랬어요? 면천 해준다 그랬어요. 면천. 천민으로부터 면탈시켜준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갖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호란때 또 내려왔는데 의병이 또 나와요? 안 오지. 뒤짐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병자호란 때는 의병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양난이라 그러죠, 양난. 1592년, 1632년인가? 36년인가? 예. 호란. 두 개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호란 때는 뭐 20만 명인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뭐, 저기도 데려가고, 인조 아들들.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하고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선족의 시발점이라는 거야. 그때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무지하게 데리고 가는데, 그래도 양반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리고 갑질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의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전란을 겪고 나니까 첫째는 양반들이 어험털털하고 이러고 다녔었는데 외놈이 오고 오랑캐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 맹기는 거지. 절대 평소 같으면 뛰지도 않고 이렇게만 다니던 사람들이 더 빨리 도망가고 한 이틀 굶겨놓으니까 그냥 막 허먹고 지금 먹고 세수도 며칠 안 하니까 막 꼬질꼬질하고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왕은 도망가고 이거 백성들이 볼 때 이 나라 지배층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웃기는 거지. 존경심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뭐를 했어요? 예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예학. 예절. 위아래. 양반 쌍놈의 차별. 이걸 학문으로 만든 거야. 그게 17세기의 예학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성리학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예학. 보학은 뭐예요? 족보학. 이때부터 무슨 광산김씨가 어떻고, 곽형윤씨가 어떻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잠깐, 호란 때, 외란 때 이렇게 했지만, 우린 뼛속까지 양반이고, 니네는 어쩔 수 없는 쌍놈이야. 쌍놈들이 어딜 까불어.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한 게 뭐예요? 예학과 보학이에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계 김장생 선생님. 사계 김장생이 예학의 교과서였어요. 그 양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예입니까? 이게 예입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예예요. 이때부터 그 차례상을 막 기름지게, 거하게, 한 상 차리고 말이야. 니들 쌍놈하고 우린 달라. 그 허례허식하고 이런 게 이때부터, 그리고 서원에 가서 문묘에 종사하는지 해가지고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이게 예학과 보학이 이때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요. 그 중심에 충청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충청도가 뭐다? 양반의 고장이다. 이런 게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호란 논쟁은 이거 좀 철학적인 건데, 남당리 가보셨어요? 홍성 남당리? 남당리에 남당 한원진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당 한원진이라는 엄청난 학자가 있었어요. 남당 한원진. 그래서 남당리에요, 거기가. 혹시 저기 아산 외암리는 가보셨어요? 이간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외암 이간. 외암 이간하고 남당 한원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성질이 같으냐 다르냐를 놓고 엄청난 논쟁을 벌여요. 그게 호락 논쟁인데 이게 조선 후기 철학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철학 논쟁의 아주 최고봉까지 올라가고 중국에서 야 조선에서 이런 논쟁이 있어 깜짝 놀랐다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학 고학 호락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충청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 외란 이후에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광해군이 왕이 돼가지고 집권을 하는데 광해군은 굉장히 아시잖아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관계를 도모했던 왕이고 당시에 사대부들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명나라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 이제 광해군이 보니까 명나라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저건 오래 못 가. 그리고 이제 여진족 거기가 이제 금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막 이게 곧 명나라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광해군은 등거리의 교자를 했잖아요. 야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살살 양쪽 다. 근데 이 사대부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나라를 구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선비의 정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광해군이 계속 그런 식으로 외교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서인이죠, 서인. 충청도 사람들이 이쪽 남인 일부를 남인 일부를 끌어당겨가지고 서인하고 남인 일부가 결합을 해서 일으킨 게 뭐예요? 인조 반정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갖다 앉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인들이 그때부터 집권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1910년까지 집권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노론하고 소론으로 갈라는 져요, 서인이. 여기 누구야? 저기 우암 선생하고 그 윤증이라고 명재 선생하고 이제 그 회니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 지문을 뭐 이렇게 써주세요 했는데 엉뚱하게 써주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노론 소론이 갈라지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하여튼 그 서인 노론 쪽이 1910년도까지 200년 동안 그 단일 집권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 양당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200년 동안 한 당이 계속 집권을 했어. 1910년도에 마지막 그 노론의 영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1910년도에 마지막 노론의 그 당수지, 당수. 그게 이완용이에요. 그게 이완용이에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요 얘기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지도를 잘 그렸는데 요새는 지도를 못 그리겠네. 아니. 뭐 이렇게 쳤다고 봐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죠? 여기가 부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 학기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다녔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충주.
아니,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닐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왜 일리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산이 많으니까 기찻길을 일리 놓은 거예요. 그게 대전이에요. 그 얘기 제가 지난 학기에 자세하게 해드렸잖아. 그죠? 응. 그게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일본군이 몇 명이 왔죠? 20만 명 왔어요. 20만 명. 20만 명이 딱 왔어. 그러고서 부산성, 동래성, 금방 툭 터지니까 털려. 와! 하고 갔어. 그러니까 조정에서, 야, 왜군이 온다 소리 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장수가 신립이에요. 이순신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이야. 이순신은 무명이라고. 신립. 신립 장군이 조선의 최고 장수였어. 그러니까 선조가 신립한테, 야, 충주 가서 한양에 못 올라오게 저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연통을 넣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 군대한테 맨날 며칠까지 충주로 다 집결. 신립장군 밑으로 다 집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와, 안 와? 다 도망갔어요. 전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전란에 대한 훈련이나 준비도 없어. 이건 내가 개죽음 당하려고 가? 근데 몇 놈 오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립이 여기서 폈는데, 여기 이제, 뭐, 갓도 기요마사라는 사람하고, 고니시 유키나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신립 장군은 여기서 여진족 상대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마술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제, 기마 전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래 부하장수들이, 여기 위험합니다. 기마전 하면 안 되고, 성전투, 성에서 방어전투, 수성전투를 해야 된다. 근데, 호기를 부리죠. 신립이. 뭔 소리야, 인마! 그리고 그 사람 신립이 이제 뭘 믿었냐면, 조총이, 그죠? 조총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딱 갈기면 드르르 나가는 총이 아니라고요. 하나 딱 쏘면, 이거 심지에서 붙여서, 그러려면 뭐 한 1, 2분, 2, 3분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 그거 하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화를 쏘면 우리가 이겨. 이렇게 한 거예요. 신립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왜군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1조 앞으로! 그래서 빵 쏘고 뒤를 탁 하면 2조! 그래서 거기서 다 전멸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뚫리니까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서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과 경상도 쪽을 그 연결시키는 길목에 중심에 이제 충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충청권 여기죠. 여기가 사계 목이 있어요. 목. 거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충주목, 여기가 청주목, 여기가 홍주목, 여기가 공주목. 4개 도시에. 그래서 이 충주 목사가 이 일대를 다 관할하는 거죠. 여기 충주가 임진왜란 때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무서운 거야. 외놈들이 또 오면 이제 충주로 넘어오니까, 그죠? 안 되겠다. 충청도를 옮기자. 언제 또 여기까지 갔어? 충청도 가명이라 그래요. 가명. 관찰사가 근무한 데를 가명. 충청도 가명. 그래서 조선 전기에 충주에 있던 가명을 왜 충주에 있었겠어요? 충주가 교통이 제일 좋은 거야. 아까 남한강 있다 그랬잖아요. 남한강 수로를 타고 서울을 올라다니는 거야. 마포까지. 예?
마포가 뭐예요? 이 포자 붙은 데는 강포구예요. 시장이 있는 데야. 마포, 영등포.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포까지 충주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뭐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충주를 가명이 충주에 있었고, 충주가 충청도에서 최고 큰 도시예요. 교통도 제일 좋고. 그러다가 이제 충청도의 제일 큰 도시가 조선 중기 이후에 어디로 가요? 공주로 넘어가요. 공주도 왜 공주로 간 거예요? 배길이 있어요. 공주에서 배를 타면 청양, 부여, 논산, 강경으로 해서 어디로 가요? 서천으로 해서 타고 가요. 서울까지. 그래서 공주로 가요. 청주나 홍주는 물길이 없어서 안 돼요. 충주하고 공주가 강옆이라서 이제 가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공주로 이제 충청 가명을 옮겨요. 그래서 전란 이후에서부터 조선 후기 한 250년 동안은 공주가 제일 큰 도시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충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가요. 대전은 왜? 강물은 없지만 뭐가 생겼어? 기찻길이 생긴 거지. 기찻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충청권의 어떤 문화벨트가 한강 중심에서 금강 중심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한강 중심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주. 충주 쪽에서 이제 금강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외란 때 공주에서 공주로 외란 이후에 충주에서 공주로 가명이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충청권 문화가 한강 중심에서 금강 중심으로 변경된다. 그 공주에 가명이 있던 자리가 어디죠? 예. 공주. 거기서도 한두 번 옮겼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번, 몇 번 옮겼다는데, 저기 고만하로 있는 데도 있었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저 공주 사대부구 자리가, 거기가 가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라 가명 복원을 해가지고, 크게, 전주 시청 자리였나? 시청이 저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가명을 복원했나? 뭐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청 가명이 없잖아, 우리. 자, 출석 다 불렀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